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에서는 진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와 마주하는 것이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자, 그렇게 해서 그 진리와 마주한 뒤에 초래되는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흔히 종교적인 담론에서 사용되는 성사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사라는 개념. 성사라는 것은 성스러운 사건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전 단계와 이후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전 단계보다 이후의 단계가 꼭 세속적으로 행복한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조금 더 현실과는 유리된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사가 종교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꼭 그것이 일상적인 쾌락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종교에서 말하는 성사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성사가 락가니언 정신분석과 비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아심리학은 현실 적응된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라고 가정하는 것에 비해서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현실 적응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 적응은 아주 사실상 모순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에 적응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초자와 관념들의 무게에 다시 짓눌리는 결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자신의 무의식의 진리를 마주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현실보다 더 크고 넓은 것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꼭 현실에 적응된 상태로 나아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락가니언 정신분석은 바로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세속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실제에 접근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신분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지난 수많은 강의들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신분석의 과정이고 이것이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되는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내용으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추상적인 표현을 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신분석의 임상 과정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의식의 차원에서 많은 파동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우리의 의식의 세계, 프로이트의 지형학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예로 드리자면 우리 의식의 세계가 있고 전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런 1차 토픽이죠. 프로이트의 토픽이라고 하죠.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사실은 어떤 효과들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냥 파동들이 일어날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원인들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괴로웠다고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교환들이지만 사실 그 밑에 더 깊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일단은 그 의식의 바로 밑에 전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전의식은 바로 떠오르는 기억들은 아니지만 의식의 세계를 반응하도록 만드는 어떤 정신적인 층위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지만 이 전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원인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원인을 찾게 되면 그 밑에 무의식, 억압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층위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인지심리학은 이 의식의 차원에서 반응하는 것들에만 주목하고 거기에서 어떤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현실적인 세계, 의식의 세계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데카르트적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의식적인 사유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내가 생각하는 곳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곳은 의식의 세계인 것이고 그 의식적인 사유에는 나의 존재는 없는 것이죠. 나의 존재는 무의식에 있어요. 혹은 나의 무의식이 생각하는 곳에서는 나의 의식적인 존재가 없는 것이죠. 즉 원인은 무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분석 임상의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가게 되면 우리는 임상을 정신분석 분석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인 세계에 휘둘리던 그것에 집중하던 리비도의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원인이 올라와서 의식의 세계를 건드려서 의식의 세계가 파동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매번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의식의 세계가 아무리 파동을 쳐도 더 이상 거기에 많이 휘둘리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번 사랑에 빠지고 매번 고통스러워요. 한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한 남자가 있는데 매번 사랑에 쉽게 빠지고 사랑에 빠지면 너무나 몰입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히고 그 의식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정동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진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 남자가 정신분석 상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분석 과정 속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겪게 되었던 그 의식적인 세계의 파동들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었고 그건 사실 껍데기였고 이걸 만들어내는 더 깊은 원인은 나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신분석을 받게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와도 다른 사람과 만나도 이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세계에 더 이상 예전처럼 사로잡히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매달리려고 하고 마치 그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의식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이 현실적인 파동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실제를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파동에는 어느 정도 의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진리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와 마주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거기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원인과 무의식의 원인을 마주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현실적인 파동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로 나아갔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로부터 물러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한 게 아니고 현실의 가벼움을 간파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무게에는 더 이상 짓눌리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해명이 바로 정신분석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 자신의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진리와 마주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증상 몇 개를 제거해서 조금 더 덜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